안녕하세요. 사전 입주 하자점검업체 체크의 실장 진희입니다. 오늘은 한 시공사에서 들뜸 하자에 대해서 안내문 붙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는 시간으로 사전 점검 이렇게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안내문은 전에 저희 체크에서 실시하였던 사전 점검 단지에서 입주 후 각 세대마다 시공사에서 붙여놓은 안내문을 저희에게 사전 점검을 의뢰하셨던 고객님께서 보내주셨던 자료입니다. 중간에 빛에 의해 반사된 몇 글자를 빼놓고는 띄어쓰기까지 동일하게 다시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안내문을 받아서 읽어보면서 이 시공사 담당이 무슨 생각으로 이 안내문을 돌렸는지 참 의아해했습니다. 이 문구의 내용은 추후 이 단지가 소송으로 진행이 될 때 입주자분들께 하자 판정을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소송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시공을 하는 직원들은 CS 업무를 해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입주 후 몇 개월의 하자 보수 업무를 하고서 CS를 해봤다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CS 업무는 단순 하자 보수 업무를 넘어 그 업무가 소송까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시공과 CS 업무를 전부 해본 경험자로서 이 안내문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시공사 본인들이 이 안내문에서 시공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일부 세대에서 전유부 건축 마감 중 타일 및 온돌마루 마감 상태를 망치 등을 이용하여 타격하여 타격음으로 하자 판단 후 AS를 접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저희에게 의뢰하시어 AS 접수하신 고객님들도 계시고, 저희 동영상이나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시고 확인하여 AS를 접수하신 입주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하자 보수 요청을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다른 단지들은 보통 한 세대당 5개 내외의 마루 들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지는 세대당 20개 내외 또는 그보다 많은 숫자의 마루 들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판단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는 정상적인 하자 판단 방법이 아니며 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뜸 확인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공을 한 시공사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담당자분들은 하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시공팀은 하자 부위라고 지목한 부분을 왜 두드리고 확인을 하셨나요? 저는 이 하자 판정 방법을 저희 현장에서 작업하신 협력사 소장님께 배웠고, CS 업무를 하면서 들어오시는 작업팀장님들 확인 방식을 보고 재차 확인을 했던 방법입니다. 정식 테스트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부착력 테스트인데 먼저 하자 발생된 부분에 이 테스트를 실시하면 마감재가 뜯어져 버립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뜯어내지 않고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방법을 사용하냐며 약식으로 점검하는 방식이 두드림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있는데 접착력 테스트를 실시하면 왜 시공사에서 부셨냐며 하실 것이지, 아 우리 하자 맞습니다 하실 건가요? 너무나 자신들이 잘못한 시공 부분을 생각하지도 않고 잘못 없다고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조사 시 타격으로 인하여 추가 하자,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황으로 그로 인한 들뜸, 크랙, 탈락 등의 추가 하자가 발생이 되면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 입주자 본인들이 보수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면 입주자께서 자체 보수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발생돼서 그렇지 어려운 부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두드려서 하자 생기는 부분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서 더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분들 입주 후에 접수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생활상 하자라고 하시면서 하자 보수 거부하시는 게 시공사입니다. 이 단지에서는 가구 스크래치도 입주 전에 발견한 것 또한 생활상 하자라고 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께서 입주하시어 생활하시는 것이 생활상 하자이지
어떻게 근로자께서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이 생활성 하자인가요? 그건 시공자께서 보양관리 잘못한 시공성 하자 아닙니까? 단순히 소리가 난다 해서 무조건 하자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소리 난다고 하자는 아닙니다. 저 또한 확실히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부위가 벽타일 또는 마루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벽에 붙이는 타일은 흔히 떠발이라는 공법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타일의 전체적인 부분에 몰타를 부착하지 못하여 그 면적을 70%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 이하면 하자인데, 이 단지의 경우 담당자께서 저에게 말실수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 시방서 기준 부착 면적은 100%인데 송무팀에서 준공 전에 확인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70%로 수정하라 해서 바꿨다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방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키라는 법 규정 같은 것입니다. 이를 나중에 바꿨다고 떳떳하게 실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일 어느 부분을 뜯어보아도 70% 이상 부착면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CS 관련 현직에 있었던 사람이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마루는 크게 강마루와 강화마루로 구분이 됩니다. 강화마루는 본드를 사용하지 않기에 소리가 나도 하자가 아니지만, 강마루는 그 면적 100% 본드 사용 접착 방식이기 때문에 들뜸 부위가 있으면 추후 변형이 올 수 있어 무조건 하자로 판단, 약액 주입 방식으로 간단히 보수하고 넘어갑니다. 원칙대로라면 이 부위 또한 뜯어내고 재시공이 원칙입니다. 타일 시공상 일정 부분 공극이 발생될 수 있으며 망치 등 도구를 이용하여 두드림의 방법으로 타일 바탕면에 충격이 가해지면 탈락이 발생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일 뜯어보시면 빗살무늬 형태의 공극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드려도 그 소리는 현저히 다릅니다. 들뜸과 일정 공극의 차이는 확실히 다릅니다. 다른 것입니다. 참, 그리고 두드리는 것은 일반인들께서는 망치 말고 손으로 두드려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손으로 두드려도 충분하나 저는 많은 양의 점검을 위해 고무 망치를 사용하는 것이고, 저 또한 고무 망치를 사용하지만 고무 망치 전체 면적이 아닌 일부만을 사용해서 확인합니다. 잘못 두드려서 타일 파손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두드린다 해서 타일이 들뜨지 않습니다. 먼저 타일 들뜸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겨울철 수축과 팽창으로 인한 타일이 위로 솟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내문처럼 두드려서 들뜬다 하면 그 위에는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안내문입니다. 또 생활하시다가 물건 안 떨어뜨리시나요? 얼마든지 물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뜨면 입주자 책임인가요? 제 평생 물건 떨어뜨려서 그 타일이 깨졌다는 것은 본 적이 있어도 제대로 부착된 타일이 들떴다는 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강마루의 경우 밑장 바탕면 플러스 본드를 사용하여 접착 시공된 부위에 충격을 가하면 그로 인한 미장 크랙 및 경화된 본드와 미장면 또는 마루판의 박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나온다. 미장 크랙이 발생된다? 바닥 미장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재료 잘못 썼거나 바닥 미당 시 누름칼질 잘못했으니 크랙이 발생되는 것이지, 거 좀 두드렸다고 크랙이 갑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러면 그 위에서 생활 어떻게 하나요? 박리? 마루 재료가 본드에서 또는 미장면에서 떨어진다는 것인데, 바닥 청소 잘못해서 먼지 많은데 위에라 박리되거나 재료 관리 잘못해서 먼지 때문에 들뜨는 것이지, 원재료가 약해서 그렇게 약해서 그런가요? 약한 것이면 재료 선정 잘못하신 시공사, 감리사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한 입주민들에게 책임 전가시키지 않고 하자보수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찍어내는 전자제품 아니기에
하자 없는 시공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보수를 얼마나 빨리 성실히 이행을 해주느냐에 시공사의 브랜드는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법에서 정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 발생되는 해당 공중별 하자는 2년부터 10년까지 당사 보수 의무 대상으로 해당 연차별 접수된 하자에 대해 성실히 하자 보수를 이행할 예정이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입주 3개월 지나면 시공팀 빠지고 시스템으로 이관되어 하자 보수 진행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이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발생된 하자는 본인들이 책임지시고 하는 기술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 동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격앙된 억양으로 나온 점도 있는데요. 이 동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